다음 보기 3.3.18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D는 X집합의 지금 거리고, 지금 D 바를 여기 D하고 1하고의 이제 최소값을 이제 D 바의 거리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제 확인해 볼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정의한 D 바가 이제 거리가 되고, D로 생성시킨 그 공간하고 D 바로 생성시킨 위상 공간하고 이제 같은 공간이 된다. 이걸 확인하는 부분. 우선 이제 거리가 되는 것 중에서 그냥 삼각부등식에 대한 것만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삼각부등식에서 확인될 때 이제 필요한 부등식이 참고해 있는 내용이 그냥 필요해요. 그냥 A하고 B의 최소값을 C라고 한다면, 물론 그 C는 A보다도 작거나 같고, C는 A보다도 작거나 같고, C는 B보다도 당연히 작거나 같죠.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C는 A보다도 작거나 같고, 여기 안 써있지만 B보다도 작거나 같은 그런 C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D 바가 이 둘의 최소값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D 바는 D보다도 작거나 같고 1보다도 작거나 같죠. 최소값이니까 D보다도 작거나 같고 1보다도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1보다도 작거나 같고 D보다도 작거나 같다. 뭐 최소값이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이 부등식들이 이제 최소값이다 라는 상황으로부터 바로 나오고, 저 상황을 이용해 보면 이제 D바는 삼각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선 경우를 이제 둘로 나눴는데, 지금 이 XY에 대한 D바 거리값도 YZ에 대한 D바 거리값도 이제 둘 다 1보다 작은 경우하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눴는데, 이제 둘 다 1보다 작은 경우면 사실 1보다 작은 거랑 1이랑 최소값을 구하면 당연히 뭐 0.7하고 1하고를 최소값 구하면 당연히 0.7이 나올 거죠. 그래서 얘도 1보다 작고 얘도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으니까 1하고의 최소값을 구할 때 그냥 원래 D의 값이 나오는 상황들이 되죠. 그래서 D바에서 XY의 거리를 재나 D에서 XY의 거리를 재나 1보다 작으니까 같아요. 그래서 D바나 D나 같고, 얘도 1보다 작으니까 뭐 D바에서 YZ 거리를 재나 그냥 D에서 YZ 거리를 재나 같아요. 이제 1보다 작고 1보다 작으니까 같고, 그 다음에 D는 또 거리니까 뭐 여기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결국 얘하고 얘 부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D바에서 XZ 거리하고 D에서 XZ 거리인데, 어차피 D바는 최소값이기 때문에 D바 쪽이 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저 참고에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부등식이고, 결국은 이제 최소값의 정의 때문에 D가 갖고 있는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각각 1보다 작기 때문에 뭐 같은 값이다. 그럼 이 경우가 아닌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둘 다 1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반대 경우인 둘 중에 하나라도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당연히 0 이상인 거랑 더했으니까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얘가 1 이상이었어도 얘가 0 이상이니까 더하면 1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1 이상이면 뭐 더한 값도 이제 1 이상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1하고 D바 같은 경우도 D바가 역시 최소값이기 때문에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뭐 두 경우 전부 다 이제 삼각부등식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다라는 거는 이제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 이제 그 D에 대해서 생성한 그 거리 공간하고 D 바로 생성한 거리 공간이 같은 공간이다. 이제 그걸 확인할 때 포함관계 중에 이 참고 내용이 또 부분적으로 필요하고, 이 참고 내용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D1이란 거리에서 거리 잴 때하고 D2라는 거리에서 거리 잴 때하고 항상 뭐 부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거리 중에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했을 때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D하고 D바도 그래요. D바하고 D 같은 경우도 이제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이제 부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 거리값을 쟀을 때 부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볼에 대한 포함관계랑 위상에 대한 포함관계가 이제 따라가는 내용들이 있고, 저희는 위상에 대한 포함관계하고 이 부등식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리값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을 하면, 같은 중심에 같은 반지름을 갖고 있는 열린 구를 갖고 오게 되면 이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해요.
그래서 D2 쪽의 거리가 크거나 같으면 D2 쪽의 볼이 작은 쪽의 포항관계를 갖게 돼요. 같은 중심과 같은 반지름인 경우에 대한 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면 같은 중심, 같은 반지름인 열린 구에 대해서는 D2 쪽이 작은 쪽의 포항관계를 갖는, 그래서 D2 쪽이 크거나 같으면 D2 쪽의 볼이 작거나 같은 포항관계를, 작은 쪽의 포항관계를 갖게 되고, 이제 거리 공간끼리의 포항관계는 D2가 강한 이상이 돼요. 그래서 요 관계가 성립을 했을 때, 이 거리 공간에 대한 포항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 요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D2 쪽에서 크거나 같은 쪽으로 이제 거리값에 대해서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면 D2 쪽으로 생성한 거리 공간이 더 강한 공간이 된다.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이제 거리 공간에 대해서 이제 강한 쪽에 대한 이런 포항관계가 성립한다. 사실 이게 성립하는 이유가 이 볼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돼. 그래서 뭐 차근차근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보시면 이 부등식이 성립했을 때 이 볼에 대한 포항관계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결국은 여기 D2 쪽에서 원소를 택할 때마다 이 Z가 여기 D1 쪽 볼에 들어간다를 확인하면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뽑은 Z가 이제 여기 D1 볼에도 들어간다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대로 여기서 뽑은 Z니까 뭐 볼에 대한 정의 그대로 XZ를 이제 여기 XZ를 D2 쪽에서 이제 거리를 쟀을 때 입실론보다 작다가 되죠. 그냥 볼 안의 원소니까 정의 그대로 두 점의 거리가 이제 반지름을 넘지 않는 상황들이 되고, 그 다음에 D2에서 거리 잴 때랑 D1이랑 거리 잴 때는 D2 쪽이 더 크거나 같은 요 부등식을 만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쪽의 부등식에 의해서 그대로 쓴 부등식이고, 결국은 여기 이제 D1에서 거리 잰 거하고 입실론하고의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럼 이제 X하고 Z하고 거리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Z가 이 볼 안에 들어온다. D1 거리 값으로 입실론보다 작으니까 그대로 이 볼 안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여기 뽑은 원소가 여기 들어간다를 자연스럽게 확인했고, 이 부등식에 의해서 그대로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리값에 대해서 D2 쪽이 크거나 같은 쪽으로 성립하면 같은 중심에 같은 반지름을 둔 열린 구에 대해서는 D2 볼이 더 작은 포항관계를 갖는다. 그 다음 이제 위상간의 이제 포항관계를 확인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이 D2가 더 강하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D1 쪽에서 이제 볼을 꺼내 올 때마다 D2 쪽에서 볼을 안에 넣을 수 있다를 확인하면 되죠. 얘가 강하다를 보이기 위해서는 D2에 있는 볼을 안에 넣는 걸 찾아오시면 돼. 그래서 시작은 여기 이제 D1 볼에 있는 거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래서 D1 쪽에 있는 볼을 꺼내와서 하나 시작을 하고, 이 속에다가 넣을 만한 그런 볼을 D2 볼에서 찾아오시면 되는데, 그대로 같은 중심 같은 반지름을 쓰게 되면 D2 쪽이 작은 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빈칸 자리에 들어갈 거를 똑같은 반지름을 쓰시면 되는 것. 뭐 이렇게 쓰시면 결국 포항관계를 갖고 있는 D2 볼이 이제 존재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예. 그래서 결국 안에 넣는 D2 볼을 찾았고, 이제 D2가 더 강하다. 예, 얘가 더 자잘자잘한 기저고, 이제 D2가 이제 생성시킨 공간이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등식이 성립했을 때 이런 포항관계를 갖는다. 여기 거리값이 크거나 같은 쪽으로 성립하게 되면 그쪽으로 생성시킨 공간이 더 강하다. 그 이유가 같은 중심 같은 반지름의 볼에 대해서 이쪽 D2 볼이 더 작은 쪽으로 들어가서 그렇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어쨌든 이 부등식으로부터 이런 포항관계가 성립한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뭐 바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D로 생성한 거리 공간과 이제 D 바로 생성한 거리 공간에 대해서 이제 거리 공간이 같은 공간이다. 이 얘기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고, 아까 이제 D바는 최소값이었기 때문에 최소값은 1보다도 작거나 같고 D보다도 작거나 같다.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가 크거나 같은 쪽으로 이제 성립하니까 거리 공간끼리에 대한 포항관계도 얘가 더 강하다. 예, 이게 조금 전에 참고 내용인 것.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참고 내용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의 반대 포항관계마저 확인을 하면 이제 등호 관계가 확인이 되는 거고, 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작을 D에서 볼을 꺼내서 시작을 해서 D에서 볼을 꺼내놓고 시작을 해서
이 안쪽에다가 이제 디바볼을 하나 넣으면 돼요. 그래서 디바볼을 안에 넣으면 되는데, 결국은 안에 넣을 때 결국은 뭐 중심을 똑같이 맞추고 나서 반지름으로 쓸만한 델타를 적당히 찾아오시면 되는데, 이 델타를 이제 입실론하고 1의 최소값으로 택하시면 돼요. 그 1보다 더 작게 되는 반지름을 택하겠다라는 개념이고, 사실 1보다 더 작은 반지름을 택하겠다라는 상황은 결국은 D에서 거리 재는 거랑 D바에서 거리 재는 거랑의 차이를 없애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1보다 더 작은 거리값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D에서 거리 재는 거랑 D바에서 거리 재는 거가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D에서 만든 볼과 D바에서 만든 볼이 같다라는 상황이 돼요. 1보다도 더 작은 반지름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금 이쪽은 이제 같은 거리 공간인데 같은 거리에서 재고 있는 열린구인데 입실론하고 델타 자체가 델타가 더 작으니까 뭐 똑같은 거리 공간이고 반지름 얘가 더 작으니까 작은 반지름이 당연히 포함되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D에서 볼을 꺼내올 때마다 D바 볼이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D바로 생성시킨 공간이 더 강하다. 예. 그래서 양쪽 포함이 다 성립해서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예. 그래서 같은 공간이다. 예. 처음에 지문을 잠깐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D라는 거리를 통해서 둘의 최소값으로 이제 D바를 정의를 하게 되면, 아까 저희는 삼각부등식만 확인했지만 이제 거리가 되는 상황이고, 이제 생성시킨 거리 공간은 이제 똑같다. 예. 그랬을 때 이 D바를 D가 유도하는 뭐 표준 유계 거리라고 부른다. 예. 그래서 어차피 1하고 더 작은 값을 뽑았기 때문에 D바는 또 어차피 1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고 당연히 유계를 만족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확인한 보기에서 이제 D하고 D바가 그 거리 공간이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둘을 동치 거리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예. 그래서 뭐 D1하고 D2가 둘 다 거리고 각각의 그 거리 공간이 똑같은 위상 공간이 됐을 때 둘을 동치 거리라고 부르는데, 방금 전의 상황이 예지 상황이 되죠. 이제 D에 대한 거리 공간, D 거리 공간하고 D바로 만든 거리 공간이 같다를 확인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리를 동치 거리라고 정의한다. 예. 그다음에 저희는 아까 보통 거리하고 택시 거리하고 이제 최대 거리에 대해서 이제 볼의 모양의 상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뭐 원판이고 마름모고 뭐 정사각형이고 다르지만 어차피 상대 쪽에다가 다 넣는 게 다 가능하고 어차피 거리 공간으로 다 똑같은 공간이 됐어. 요거 세 개도 어차피 생성시킨 공간이 똑같기 때문에 요 세 개도 역시 동치 거리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유계라는 표현의 정의가 지금 나왔는데 앞서서도 이제 뭐 유계다라는 내용을 쓰긴 했지만 뭐 구체적인 정의를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점하고 집합에 대한 거리를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하고, 그냥 A 집합에서 점을 꺼내서 점들 간의 거리값들을 다 잰 다음에 하한값으로 이제 요 점과 집합의 거리를 정의한다. 그리고 여기 집합과 집합에 대한 거리도 이제 각각의 점들을 꺼내 와서 점들 간의 거리를 다 잰 다음에 하한값으로 정의를 한다. 예. 그 다음에 뭐 지름, 직경에 대한 정의, 뭐 이게 이제 A집합에 대한 지름, A집합에 대한 직경이라고 부르고, 그냥 A집합에서 점 두 개를 꺼내 와서 거리값들을 잰 다음에 그 거리값들의 상한으로 정의를 한다. 예. 그 다음에 유계에 대한 정의는 이제 A집합이 유계다라는 것은 A집합에서 임의의 점을 두 개 골라와서 이제 거리값을 줄 때마다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이런 숫자가 존재할 때, 그래서 아까 뭐 거리가 다 1 이하가 된다면 어차피 다 2보다도 작은 거고, 그럼 어차피 그런 2가 있으니까 그런 걸 유계라고 한다. 예. 그래서 거리값을 잴 때마다 어떤 숫자보다 다 작아진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유계라고 한다. 예. 뭐 사실 뭐 직경이 어떤 숫자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그런 숫자가 있는 것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냥 뭐 예제 상황을 보시면 뭐
뭐 실수 집합의 이런 구간과 이런 구간을 뭐 AB 집합이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5란 점에서 이 A 집합까지에 대한 거리를 재는 게 이 점들 간의 마이너스하고 이 집합의 점들 간의 거리를 재서 하한값으로 하는 건데 뭐 사실은 여기 왼쪽 끝점에 있는 애하고 이 음수값하고 이제 거리값을 확인한 게 뭐 하한값이 사실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1하고 마이너스의 거리가 사실 하한값이 될 테고 이 두 집합 간의 거리도 사실 여기 끝점 부분에 있는 4하고 7의 거리값을 재는 게 하한값이 사실 되겠죠. 그 다음에 A집합의 이제 지름은 이것도 사실 양 끝점에 있는 뭐 점들 간의 거리를 재는 게 상한값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점과 집합의 거리, 집합과 집합의 거리, 집합의 직경, 집합의 뭐 지름 이렇게 확인하는 거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동치거리에 대한 정의가 이제 생성시킨 위상 공간이 똑같은 경우에 대한 정의가 있었는데 이제 둘이 동치거리였을 때 뭐 한쪽에서 유계가 되면 다른 쪽에서도 유계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여기 이제 xy는 제가 그냥 생략했어요. 그래서 뭐 xy의 거리값, 여기 xy 거리값인데 어차피 이제 d바의 거리값이 이렇게 정의되면 d바에서 거리를 재면 어차피 1 이하가 나올 거죠. 어떤 점에서 거리를 재도 1 이하가 나올 거고 그 이제 유계가 되는 상황이 될 텐데 d는 유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d는 유계가 아니면서 d바는 유계가 나오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유계가 된다라고 해서 다른 쪽도 유계가 되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동치거리였을 때 뭐 한쪽에서 패집합이면 다른 쪽에서 패집합이냐 사실 동치거리 자체가 위상 공간이 같은 거고 그럼 계집합 자체가 다 같은 거예요. 그럼 패집합 자체도 다 같은 거고 그래서 거리 공간이 완전히 같다. 뭐 위상 공간이 같다니까 뭐 계집합, 패집합은 완전히 같아요. 한쪽에서 패가 되면 한쪽에서도 패가 돼야 돼. 그래서 뭐 패나 계에 대한 얘기는 뭐 동치거리 정의 때문에 그냥 거리 공간으로 위상 공간으로 아예 같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거고 뭐 유계 개념이 똑같을 필요는 전혀 없다. 뭐 이것도 예제가 돼요. 아까 저희 기출문제 중에서 역시 xy는 제가 지금 생략했어요. 그래서 뭐 xy에 대해서 d바에서 거리 재는 거를 1 더하기 d분의 d 뭐 이렇게 정의한 것도 이제 거리가 된다. 요 기출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d가 거리기만 하면 이제 d바도 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 d 자리에다가 그냥 보통 거리를 썼을 때 d 자리에다 보통 거리를 썼을 때 요즘 d바도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d 자리에다가 이제 보통 거리를 썼으면 그렇게 정의시킨 요 d 사실은 여기 d바의 역할을 하는 게 요 d인데 얘도 당연히 거리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 거리가 사실 되고 사실상 여기서도 d바로 생성시킨 공간하고 여기서도 d로 생성시킨 공간이 여기서도 사실 같아져요. 뭐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에 의해서 기출문제에서 d바가 거리인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d로 생성시킨 공간과 d바로 생성시킨 공간도 같아요. 결국은 이 d가 여기는 지금 보통거리니까 보통거리로 정의된 이 d도 결국은 보통거리 공간하고 똑같은 공간이 형성돼요. 결국은 요 집합이 사실 보통거리에서 보면은 유계가 아닌데 요 집합에서 요 거리에서 보면 당연히 유계가 돼요. 어차피 모든 값이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한쪽에서 유계가 된다라고 해서 다른 쪽에서 유계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뭐 이런 예제에서도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D에서는 어차피 이 집합도 유계예요. 어차피 거리값 자체가 1보다 작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여기 둘의 최소값을 이제 d바의 정의로 뒀을 때 이 d바는 이제 거리가 됐었고 어차피 거리값 자체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d바 쪽에서는 모든 집합이 다 유계가 항상 돼요. 뭐 위상 공간으로는 지금 같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기 D1, D2, D3을 뭐 보통거리, 특치거리, 최대거리라고 했을 때 이 점하고 이 집합에 대해서 뭐 직경값이나 점과 집합의 거리값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해본다면 좌표 쪽은 뭐
약간 흐리게 그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좌표축을 좀 그리고 P라는 점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한 점이 주어져 있고 A 집합이 0부터 2까지의 구간하고 0부터 1까지의 구간을 곱했으니까 뭐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될 텐데 여기 0하고 2는 양끝점이 들어가 있고 그럼 이 점이 이 점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긴 실선이고 0하고 1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긴 점선이어서 여긴 점선이고 여긴 실선인 물론 사이가 다 있는 근데 어차피 저희가 지름을 구할 때나 점과 집합의 거리를 구할 때나 뭐 상하나환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점들이 점선이냐 실선이냐에 따라서 뭐 값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여긴 점선이고 여긴 이제 실선인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D1은 지금 보통거리고 보통거리에서 이 집합의 결국 뭐 지름값을 확인하려면 이 끝에 있는 이 두 점의 거리를 재면 되죠. 아니면 이 두 점의 거리를 재거나 그래서 이 원점하고 2점 2,1의 거리를 재거나 2,1하고 원점의 거리를 재거나 뭐 루트 5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점과 집합의 거리는 사실 여기 원점하고 1,2 여기 원점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P하고 여기 원점하고의 거리를 재면 되겠지. 그래서 보통 거리에서 뭐 이렇게 값이 될 테고 지금 D2는 지금 택시 거리고 택시 거리를 통해서 여기 이제 지름값을 이제 확인을 할 때는 역시 2점하고 2점의 택시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2하고 1을 더한 뭐 3, 그게 이제 지름값이 되고 역시 이 집합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점과 집합의 거리를 역시 구할 때도 그냥 원점하고 P에 대해서 택시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1하고 1을 더한 2가 되는 것. 그 다음에 D3은 지금 최대 거리고 최대 거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지름을 지려면 지금은 2점하고 2점을 재도 똑같고 2점하고 2점을 재도 똑같아요. 어차피 얘하고 원점하고 얘를 재든 원점하고 2,0을 재든 어차피 2가 나올 거예요. 그대로 지름은 2가 나오고 역시 P하고 원점하고를 D3에서 거리를 잰 게 점과 집합의 거리가 될 테고 어차피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뭐 그대로 1이 나오겠지. 예, 역시 과제는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은 이제 거리와 가능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D 바로 생성시킨 공간하고 타우라는 위상 공간하고 이제 같은 공간이 되는 이제 거리 D가 존재하게 되면 이 위상 공간 타우를 거리와 가능 공간이라고 한다. 결국은 얘가 거리와 가능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정의는 적당한 거리가 존재하는데 그 D로 생성시킨 공간이 원래 타우라는 공간하고 완전히 같은 공간이 되는 이런 D가 있을 때 이 타우를 거리와 가능 공간이라고 한다. 뭐 예제 상황으로 하나 나와 있는 게 이제 세점 집합에다가 이제 자명한 이상을 갖고 오면 얘가 거리와 가는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거리와 가는 공간이라고 가정을 두고 뭐 모순점을 얘기하면서 거리와 가는 공간이 아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리와 가는 공간이 맞다라고 하면 정의 그대로 이제 위상 공간이 같아지는 이제 거리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정의였고 그냥 이 A, B라는 두 점의 거리를 R이라고 뒀을 때 여기 A를 중심에 두고 R을 반지름으로 갖고 있는 볼을 확인해 보면 당연히 중심점은 볼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B라는 점은 이 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A하고 B의 거리가 R보다 작아야 이 볼에 들어갈 텐데 정확하게 R이니까 R보다 더 작지는 않은 거죠. 똑같이 R이니까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결국은 A를 갖고 있으니까 뭐 공집합은 아닌 볼이고 B는 안 갖고 있으니까 전체 집합은 아닌 볼이에요. 그럼 어차피 볼이라는 거는 어차피 거리 공간에서 다 계집합인 녀석들인데 전체 집합도 아니고 공집합도 아닌 또 다른 계집합이 있는 상황인 거고 저희가 뭐 자명한 이상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거리 공간에서는 또 다른 애가 있는 상황이고 뭐 같다라는 게 바로 이제 모순이다. 결국은 이제 원래부터 이런 거리는 없다라는 거고 거리와 가는 공간이 아닌 예제다. 예. 예, 이제 다음 절 3장 4절 이제 부분 공간 보겠습니다. 정의부터 이제 보시면
이제 x 타우라는 이제 위상 공간에 대해서 뭐 x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이제 타우 a라는 위상을 지금 정의한 상황을 보시면 타우에 있는 g, 그러니까 전체 위상에 있는 계집합하고 a를 교집합시킨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이렇게 모아놓은 게 위상이 된다라는 게 이제 밑에 확인할 내용이고, 결국은 얘는 위상이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 정의한 위상을 이제 A 위에 있는 상대 이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위상 공간을 이제 부분 공간이라고 한다. 결국은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A 집합에다가 이제 상대 이상을 준다, 이제 부분 공간을 정의한다라는 상황은 그냥 전체에 있는 계집합과 A를 교집합한 것들을 A에서의 계집합이라고 본다, 정의한다. 뭐 그런 상황이 상대 이상 부분 공간에 대한 정의. 뭐 예제를 이제 하나 보시면 이제 이런 X라는 집합에 요 타우라는 위상이 있을 때 부분 집합인 A에다가 이제 상대 이상을 정의하겠다라는 상황은 여기 있는 애하고 A를 다 교집합한 것들을 모조리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공집합하고 요 A를 교집합하고, 뭐 사실 이제 여기 전체하고 교집합, 이것도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요 1하고 1, 2, 3을 교집합을 하고 당연히 1이 나오고, 여기 1, 2하고 1, 2, 3을 교집합하고 그럼 1, 2가 나오고, 1, 2, 5하고 1, 2, 3을 교집합하고 그러면 1, 2가 나오고 여기 그냥 적혀져 있고, 1, 3, 4하고 1, 2, 3을 교집합을 하면 1, 3이 나오고, 여기 1, 2, 3, 4하고 1, 2, 3을 교집하면 그대로 이제 1, 2, 3이 나와서 그냥 A가 나오게 돼. 그럼 여기까지를 하면 이제 교집합을 시킨 물건들이 다 적힌 거고, 이런 상황을 A 집합에 있는 계집합으로 정의를 시킨 게 상대 이상이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제 정리 내용이, 아까 이제 정의가 전체 동네 계집합과 A를 교집합시킨 거를 A에 있는 계집합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모아둔 상황이 위상이 되는 것이 맞다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공집합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전체 위상에서 뭐 공집합과 전체 집합 전체 위상에 있는 당연히 원소들이고, 그래서 A하고 공집합을 교집합하면 공집합 나오고, 전체하고 A를 교집합하면 A가 당연히 나와서 이런 애들이 상대 이상의 원소에 당연히 들어온다. 그 다음에 아까 상대 이상에 있는 원소들에 대해서 합을 다 시킨 것도 상대 이상의 원소에 들어온다를 확인하면 되는데, 어차피 상대 이상에 있는 원소들은 정의 자체가 전체 동네의 적당한 계집합과 교집합 형태예요. 그래서 전체 동네의 적당한 계집합들과 교집합 형태로 써지는 애들이고, 결국 이런 애들을, 이런 G알파들을 모두 합하시면 되고, 이제 분배 법칙을 쓰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 H알파들을 모두 다 합을 하면 각각이 다 타우에 있으니까 이 합집합을 다 한 것도 당연히 타우에 있다. 그래서 타우에 있는 것과 A를 교집합시킨 물건이고, 결국은 여기 타우 A의 원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타우 A에서 뽑은 두 개에 대해서 교집합을 시킨 것도 다시 타우 A에 들어온다. 이걸 확인하시면 되고, 어차피 G1이나 G2가 다 타우 A에 있는 원소니까 적당한 H1하고 적당한 H2라는 A 전체 위상의 계집합이 존재해서 교집합 표현으로 써지고, 그래서 이제 G1, G2의 교집합을 확인할 건데 결국 이렇게 바꿔놓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 뭐 다 교집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쓴 거랑 같고, 여기 이제 H1, H2에 대한 교집합은 뭐 당연히 각각이 타우에 있으니까 뭐 교집합한 것도 당연히 타우에 있고, 여기가 타우에 있는 것 A를 교집합을 시킨 형태니까 뭐 정확하게 여기 타우의 원소에 해당한다. 그래서 뭐 위상의 형태를 만족하고 있다. 뭐 이제 다음 정리는 이제 가로 1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 A집합 내에 있는 뭐 계집합이라는 상황 자체가 뭐 전체 동네 계집합하고 교집합시킨 형태들이니까 이건 이제 사실상의 정의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실상의 이제 부분 공간에 대해서 정의하는 부분이고, 이제 가로 2번도 이제 동치다예요.
그래서 A 공간에서의 폐집합인 상황이 전체 동네의 폐집합과 A를 교집합시킨 형태인 거, 이런 게 A 공간에 있는 폐집합하고 이제 동치명제다. 그래서 전체 동네의 폐집합과 A를 교집합시킨 물건들, 이런 것들이 A에서의 폐집합이다. 뭐 양쪽 방향 다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을 먼저 적었는데, 뭐 F가 이제 A 공간 안에 있는 폐집합이면 결국은 그 F를 빼게 되면 뺀 거는 결국은 뭐 계집합인 거죠. A 안에 있는 계집합이고, 그리고 얘는 A에서의 계집합이고, 그럼 이제 뭐 상대 이상 정의 그대로 전체에서의 계집합이 존재해서 이런 교집합 표현으로 이제 써지는 상황이다. 예. 그럼 이게 전체에서의 계집합이니까,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이 G를 뺀 거는 전체에서 당연히 폐집합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2라는 집합은 뭐 전체에서 폐집합인 상황이고, 그 2하고 A를 이제 교집합을 시키면 뭐 2는 그대로 X 빼기 G였고, 그래서 사실 빼고 나서 교집합을 시키는 게 교집합을 먼저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빼는 거랑 집합으로 같은 거예요. 빼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시키는 거랑 교집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빼는 거랑 같은 집합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교집합을 시키면 당연히 이제 A가 되고, 그래서 A에서 사실 G를 빼나 그 A하고 G의 교집합을 빼나 어차피 똑같은 거죠. A에서 교집합 시킨 부분을 빼나 A에서 G를 빼나 똑같죠. 어차피 그 A 안에 있는 것만 빠질 거니까 뭐 G를 다 빼든 A 안에 있는 G만 빼든 똑같은 것. 그래서 뭐 요거 다 같은 집합이. 그래서 어쨌든 요 같은 집합이고, 여기 이제 A 교집합 G는 A 빼기 F랑 같으니까 A 빼기 F라고 쓰면 똑같고, 예, 결국 A에서 얘를 다시 뺐으니까 그대로 당연히 F가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 동네에 있는 폐집합과 교집합을 시킨 형태로 나온다. 예. 예. 그래서 그 A 공간에 있는 폐집합은 전체에 있는 폐집합하고 교집합한 표현으로 항상 나온다. 반대 방향도 결국은 뭐 얘가 이제 X에는 뭐 열린 집합이다 라고 하고, 뭐 여기 교집합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전체에는 열린 집합하고 교집합을 시켰으니까 A에서 이제 계집합 상황들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빼고 나서 교집합을 시키는 게 교집합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빼는 거랑 같고, 어차피 교집합 자체가 A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쓰나 뭐 이렇게 쓰나 다 똑같은 집합이. 예. 그래서 A에서 이 부분을 이제 뺀 상황하고 결국은 이제 같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A 빼기 F하고 이제 같아지고, 결국은 뭐 이게 지금 계집합이니까 F 자체는 A의 폐집합이다. 예. 그래서 결국은 가로 2번에 있는 명제에 대해서 동치다. 예. A 공간에서 폐집합이다라는 명제하고 전체 폐하고 교집합을 시킨 표현이다라는 거하고 동치다. 예. 뭐 다음 참고 명제는 이제 뭐 기억 니은을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 뭐 디귿 리을을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돼. 그래서 뭐 기억을 보시면 A 공간에서 계집합이었으면 전체 공간에서 계집합이냐?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예.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A에서 계집합인데 A가 전체에서 계집합인 것까지 되면 그러면 저 G는 X에서 계집합인 게 맞다. 예. 예. 그래서 G도 A에서 계집합이고 A도 전체에서 계집합이 되면 그때 G는 이제 전체에서도 계집합이 맞다. 예. 뭐 디귿 리을도 같이 보시면 여기 부분 공간에서 폐집합인 녀석이 전체에서 폐집합이라고 해도 되느냐?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다. 예. 근데 이제 부분 공간에서 폐집합이 되는데 이 A 자체도 전체에서 폐집합이 되면 그때는 저 F도 전체에서 폐집합이 되는 게 맞다. 예. 그래서 니은번하고 리을번은 성립한다. 그리고 기억하고 디귿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뭐 기억하고 디귿은 이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고 뭐 여기 예제를 적어드리긴 했는데 일단 교재에서도 같은 맥락의 예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뭐 그냥 교재에 있는 예제로 이제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고 이제 니은하고 리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그 동치명제로 이제 얘기를 바로 하시면 되는 상황이 그냥 니은을 보시면 이제 A G 자체가 A에서 계집합이니까 뭐 상대 이상에서 계집합이니까 이제 전체 동네 계집합이 존재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상황이고 근데 아까 니은번은 얘도 전체에서 그 계집합 얘기가 가정에 있었으니까 H도 전체에서 개고 A도 전체에서 개예요. 뭐 계집합을 두 개 교집합 시켰으니까 저 G도 전체에서 당연히 개가 돼요. 뭐 리을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 F가 결국은 상대 이상에서 이제 패라는 얘기는 전체에서 어떤 K라는 패집합 전체에서 패집합이 존재해서 교집합 표현으로 써지는 거고 그래서 K는 전체에서 패고 이 A마저도 전체에서 패예요. 이게 리을의 가정에 그게 있고 둘 다 전체에서 패니까 교집합한 것도 전체에서 패다.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은 이 교집합 표현으로 써놓고 나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그리고 여기 기억하고 디귿은 이제 교재에 있는 예제들로 뭐 대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네 점 집합에 뭐 이러한 위상이 이제 있고 이제 A 집합에다가 이제 상대 이상을 이제 정의한 상황인데 그럼 결국은 정의 그대로 교집합들을 다 시키시면 돼요. 교집합을 다 시키시면 뭐 이렇게 나온다 해요. 그래서 A 집합에서는 이런 게 계집합이고 질문이 이 집합이 A에서 계집합이냐를 묻고 있는데 여기 있으니까 뭐 A에서 계집합이 맞고 전체에서 계집합이냐를 물었는데 여기 AC라는 집합이 지금 없죠. 그래서 지금 이건 맞고 이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부분 공간에서 계집합이 전체 공간에서 꼭 계집합이 될 필요는 없는 거다. 뭐 그런 예제인 것. 뭐 다음 보기도 이제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런 집합 A에 대해서 지금 뭐 전체에서 뭐 A에서 열린 계집합이냐를 이제 확인해 보고 있는데 여기 1, 3이라는 집합이 전체 동네에서 이런 계집합하고 요 A하고는 교집합을 시키면 정확하게 나오는 모양이 결국은 교집합 형태로 나오는 요 모양은 A에서 계집합이 맞다. 근데 이제 보통 이상 공간 전체 공간에서 이게 계집합이냐는 아니다. 이렇게 끝점이 들어가 있으면 전체 공간에서는 계집합이 되지 않는 것. 그래서 A에서는 계집합이 맞고 전체 이상에서는 계집합이 아닌 역시 그런 예제다. 뭐 다음 예제는 이제 뭐 여기 전체 집합의 위상은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고 여기 정수 집합에다가 이제 부분 공간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차피 열린 개 구간을 적당히 교집합을 시켰을 때 뭐 각각의 정수점에 대해서 뭐 한 2분의 1씩 뭐 빼고 더한 개 구간을 갖고 오면 교집합을 시켰을 때 딱 하나의 점이 남는 상황들이 되고 그래서 전체 동네 계집합하고 교집합을 시킨 이 형태가 이제 부분 공간에 있는 계집합인데 뭐 부분 공간에서 모든 단점 집합이 계집합이니까 뭐 그대로 이산 이상이 해당되는 것. 뭐 다음 참고는 여기 두 집합의 좀 차이를 얘기해 보고 있는데 여기 첫 번째 집합은 지금 0이 없고 여기 두 번째 집합은 0까지 있는 뭐 0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뭐 이상 공간이 되는지 부분 공간이 이상 공간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어차피 여기 n분의 1들 점에 대해서 이미 n분의 1들의 점에 대해서 이제 양쪽 점이 다 안 들어가게 하는 적당한 R을 찾아오시면 교집합에 대해서 단점 집합이 당연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점에 대해서 양쪽 근처에 있는 점이 안 들어가게 그래서 이 거리값의 뭐 반 정도를 R이라고 택하면 결국은 R을 빼고도 한 이 구간과 교집합을 시켰을 때 뭐 여기 딱 단점만 남게 되는 상황들이 오게 돼. 그래서 이 각각의 단점 집합이 교집합 형태대로 나오고 각각의 단점 집합이 계집합이 돼서 그대로 이산 이상이 맞다가 돼.
그래서 얘는 모든 단점집합의 계집합이다. 예. 이제 여기 0이 있는 경우는 0이 아닌 점들은 똑같이 하면 되는데 0이 아닌 점들은 똑같이 하면 되는데 0 같은 경우는 뭐 좌우로 아무리 작은 반경을 벌리더라도 교집합을 시켰을 때 딱 0 하나만 딱 교집합에 남게 하는 건 불가능하죠.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교집합을 시켰을 때 딱 0 하나만 딱 남게 하는 상황은 없죠. 어차피 입실론이 아무리 작아도 0 말고 이제 들어오는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딱 단점 집합 0이 나오게 하는 전체 집합의 계집합은 없어요. 단점 집합 0이 y의 계집합이 아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이산 이상이 아니다. 뭐 다음 보기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전체 집합은 그냥 뭐 보통 공간, 보통 이상 공간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부분 집합 요 x에다가 이제 상대 이상을 이제 정의를 시켰을 때 이 전체 동네 계집합과 교집합을 시켜서 나온 이런 물건들, 전체 동네 계집합과 교집합을 시켜서 나온 물건들, 이런 물건들은 그대로 이제 상대 이상에서 쓰는 계집합이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전체 동네에서 쓰는 패집합들과 교집합을 시킨 이런 물건들 다 이제 부분 공간에서의 패집합이 된다. 예. 다음에 역시 전체는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고 유리수 쪽에다가 이제 상대 이상을 정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여기 양쪽 점을 안 쓰게 되면 전체 동네에 있는 뭐 계집합이고 뭐 교집합을 시켰을 때 얘가 그대로 나오고 어차피 양쪽 끝점을 쓰더라도 어차피 얘하고 교집합 시키면 똑같이 얘가 나오니까 결국은 전체 동네 계집합하고의 교집합 표현이 됐기 때문에 뭐 계집합이기도 하고 패집합하고 교집합 시킨 표현도 되니까 패집합이기도 하고 예, 계집합, 패집합이 뭐 다 되고 있다. 예. 요거는 아까 제가 참고해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여기 다시 나와 있는데 예, 다시 읽어만 보시면 저 B가 A에서의 계집합이고 A도 X에서의 계집합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저 B가 전체에서도 계집합이 되고 B가 A에서 패집합이고 A도 전체에서도 패집합이 또 되면 그때는 저 B가 X에서도 패집합이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성질을 보시면 여기 이제 계집합을 꺼내와서 교집합을 시킨 게 이제 계집합이 되는 게 이제 상대 이상 쪽의 정의였는데 기저하고의 교집합을 다 모아두면 여전히 상대 이상에서 기저 역할을 그대로 한다. 예. 그래서 기저 원소들하고 교집합을 시켜서 모아놓으면 이 상대 이상의 기저다. 그래서 이제 기저가 이제 맞다라는 걸 뭐 확인을 하려면 뭐 A집합에 있는 각각의 점에 대해서 쟤를 갖고 있는 요 원소, 여기 아까 기저라고 얘기했던 집합의 원소가 이제 존재하면 되는데, 뭐 당연히 A집합에서 뽑았어도 뭐 X집합에도 당연히 있는 거고, 결국은 X집합에서 있다는 얘기는 뭐 전체에서 쓰는 기저 중에서 저 X를 갖고 있는 애가 당연히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저 녀석하고 교집합을 한 것도 뭐 당연히 X를 갖고 있으니까 뭐 A에서 뭘 꺼내와도 이런 애는 당연히 있다. 예. 그리고 요집합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개를 꺼내와서 교집합을 시킨 곳에서 또 일반적으로 점을 하나 꺼내온 상황에서 시작을 해도 어차피 X는 여기 있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 교집합을 시킨 곳에도 뭐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 뭐 물론 이제 기저 원소는 누군가를 또 안에 넣을 수가 있으니까 뭐 전체 동네에 있는 기저 중에서 B3이라는 기저가 존재해서 뭐 안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 저거를 또 A하고 교집합을 하면 뭐 자연스럽게 포함관계도 성립하고 여기에 원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명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고, 아까 이렇게 모아놓은 상황은 이제 기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제 생성하면 뭐 그대로 타우 A가 된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저하고의 교집합이고 여기는 계집합하고의 교집합인데 결국 뭐 왼쪽에 있는 애가 오른쪽에 다 들어가느냐,
어차피 기저 원소들은 다 이렇게 뭐 타우의 원소들이니까, 예, 뭐 여기 있는 B들은 다 기저 원소들인데, 뭐 기저 원소들은 어차피 또 계집합이 맞으니까 왼쪽은 오른쪽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예. 생성시켜봤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예. 반대쪽도 결국은 타우에서 원소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전체에 있는 G하고 A를 교집합시킨 물건을 일반적으로 꺼내오는 거고, 어차피 거기서 점을 뭘 꺼내도 X도 결국 G에 있고, 그래서 X는 G에 있고 G는 전체 동네 계집합이고, 그럼 당연히 안에 넣을 기저가 당연히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 꺼내온 B하고 이제 교집합을 시키면 당연히 여기에도 포함이 당연히 되고, 이게 결국은 여기 기저하고 교집합을 시켰으니까 여기 원소고, 예, 그래서 이런 애를 안에 넣을 수 있다의 상황들이 되고, 결국 이제 뭐 더 강한 쪽 얘기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뭐 그대로 등호도 당연히 성립한다. 예. 그리고 이 다음 성질은 그냥 증명 없이 그냥 명제 내용만 잠깐 읽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질 3.4.10을 보시면 그냥 내용은 이제 거리 공간의 이제 부공간 역시 거리 공간이 된다라는 명제고, 그냥 확인하는 거는 이제 전체 집합에 이제 D라는 거리가 있을 때, 그럼 D로 만든 그 거리 공간이 있을 거고, 그 거리 공간에 대한 뭐 상대 이상을 정의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정의한 그 상대 이상하고 여기 D 다시라고 쓴 거는 그냥 D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A 집합에서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A 집합에 있는 점들도 뭐 X 집합에 있는 점이니까 결국 A 집합에 있는 두 점을 이제 X 집합에서 거리 재는 방식이랑 똑같이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냥 D랑 똑같이 거리 재는 거다. 그냥 A 집합 내에 있는 점들을. 그래서 그냥 그걸 D 다시라고 쓴 건데, 어쨌든 D 다시라는 거리를 가지고 만든 그 거리 공간하고 상대 이상으로 정의시킨 공간하고가 그냥 같은 공간이다. 그래서 이 부분 공간 자체도 D 다시라는 거리로부터 만든 그 거리 공간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이 거리 공간에 대한 이 부분 공간이 역시 거리 공간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냥 증명 없이 그냥 증명 생략하고 이 명제를 성립시켜 준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5절 내용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